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표 종목과 주도주 분석을 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부터 두산 로보틱스까지 오늘 대표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유일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이 뉴스를 제외하고는 뭐 그 어떤 뉴스보다 파괴력이 적은데요. 2022년 미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이 기업들은 빼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해도 기술 유출 가능성이 없는 믿을 만한 업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신 통보는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제 이 중국 공장에 관련된 부분을 자 삼성과 SK는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들을 때마다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돌연 예외 조항 폐지에 나선 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과 대만 기업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위한 것이다. 자, 미국의 이런 조치가 물론 미국의 반도체 기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입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게지만 미국 업체만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닌가. 뭐 2022년도도 마이크론만 계속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예외 조항을 두었다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 내 중국 내 공장을 보면 삼성전자는 시안과 숭저우에 지금 낸드와 패키징이 있고 하이닉스 같은 중국에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충징의 패키징, 우시의 디램, 그다음에 다른의 낸드까지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금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낸드 그다음 D램 패키징 지금 가장 돈이 되고 있는 이 HBM에 대해서는 중국 공장에 대해서 뭐 지금 생산 여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하고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하락은 어, 중국 그 관련 이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의 공세보다는 중동 문제의 여파가 훨씬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 들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8,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꼬리를 길게 좀 달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도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가 보여준 어, AI 반도체 관련 이슈를 보면 특히나 이 SK 하이닉스는 5세대, 6세대, 지금 나아가서 7세대까지 가장 지금 엔비디아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자, 외국인들이 지금 역시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190만 정도 매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서 지금 그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낸드와 패키징 관련 쪽이 지금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 영업이익 감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 자,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자, 1조 이상 늘었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14.1%다. 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1조 이상 늘었죠. 그죠?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5%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은 지금 보시는데도 지금 13.3%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아 영업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원가 부분, 그죠? 원가 부분, 그 다음에 환율 부분, 자, 그 다음에 관세 이런 영향을 봐야겠죠. 그런데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점점 올라가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원가 부분도 계속 상승을 하면 그리고 관세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18만 주를 지금까지 매도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일 매수했던 부분에서 다시 매도세로 좀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면 지금 나름 5일선 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그죠? 자, 5일선을 깨면서 지금 이탈했다는 점은 현대차의 단기 상승 수세가 제가 생각했던 21만 5천원까지 오지 못하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지금 차트로 보시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9만 5천원 부분인 이 20일 이평선 지지 싸움을 한 번 더 한다면 여기서 지지가 받는다면 22만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오늘 내일까지는 지지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지만 수요일부터 잠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이십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은 네이버인데 네이버 주가 20%더 뛴다. 하나증권이 목표가 32만 원을 지금 상향하는 그런 조치를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하정우 센터장은 인공지능의 미래기획 수석 임명 스테이블 코인 부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인터넷 산업내 탑픽을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추가 인수 합병 등으로 글로벌 자산을 노린다면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특히나 네이버의 자체 거대 언어 모델과 공공 클라우드 역량이 부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네이버에 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의 올해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내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고요. 자, 네이버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특히나 이 십자 캔들 이후에 진짜 이 고점을 뚫으면 연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32만 원까지 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10%더 상승한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은 지금 50조 가까이 볼 수 있는 흐름이 되고요. 자, 일봉상 이런 흐름 보면 월봉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장대 양봉이 지금 하나 남았는데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2만 원보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시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35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본다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55조 원 정도까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네이버의 추가 돈을 보면 지금 75만 주, 28만 주. 자,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로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이죠.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독일 미네 오토매티카 2025년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참가를 해서 지난 4월 하드웨어 중심 로봇 사물 협동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능을 통합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전환을 지금 선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독일 미넨 오토매티카 2025 참가가 뭐 의미는 있겠지만 오늘 두산 로보티스를 비롯해서 로보티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그 기사 분석을 통해서 얘기 드릴 때 엔비디아가 폭스콘 공장에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로봇을 투입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아마 로봇 시장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종목별 투자별 현황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자, 오늘 반짝 상승일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만 한다. 자, 다만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그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4개월 지금 보시는 대로 4개월 조정 이후에 이번 달 첫 번째 상승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54,000원대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자, 일봉상으로 보신다면 지금 장기 평수 62,500원까지 지금 올라왔고 자,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54,000원 전후 부근 자, 여기 됩니다. 볼벤 상단 정도 되는 요 가격대를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안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이 엔비디아 로봇 투입 소식과 그다음에 테슬라, 구글 등의 로봇 택시 투입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자, 이 로봇 테마가 분명히 다시 다가오는 것은 확실시 되면서 또한 2025년에 대미를 장식할 업종 또한 로봇이 될 확률도 충분히 저는 있다. 이렇게 보이시니까 로봇 업종 보유하고 계시거나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 로봇 업종을 꼭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제가 로봇 업종 중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꾸준히 보고 있는 종목은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